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팍스 밀키트의 메인 재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붉은 자켓처럼 여러분의 계좌에 붉은 장대양봉 세워줄 수 있는 종목들 탄탄한 차트 분석 통해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차트 공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와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에 약세를 보였고 어제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을 맞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했고 코스닥 지수는 완전히 상승으로 올라서면서 양지수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추가로 30전 올리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마감가는 1260원 40전으로 지난달 6일 이후 최고가를 그 전거래일에 이어서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약간 넘게 내린 2481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그래도 2480선은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주들의 오름세에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종가는 0.6% 가까이 올린 784선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이었지만 기관이 3,800억 넘는 매물을 던지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700억가량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 출발은 상승이었지만 점심시간 이후 일제히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물가지표가 개장 전 발표됐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또 전날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알렸던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증시 전반을 이끌어갔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오후장 들어서 완전히 꺾여버린 이유는 또다시 긴축에 대한 공포감 때문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오는 7월에 예정된 FOMC에서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8%까지 거론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간밤 공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9만 6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증가했고 월가의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다만 20만 건을 밑도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73%, 나스닥이 1.02%, S&P 500지수 0.88% 내리면서 3대 지수는 1% 전후의 낙폭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미국이 많이 빠진 것에 비하면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변동성이 큰 금요일 장이죠.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또다시 내림세로 마치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저희 금요일에 빨간 자켓 입고 나와주시는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찾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뵈면 한 주가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네,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적인 경제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종목을 아주 쉬운 매매 방법을 차트에서 찾아서 알려드리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전문가님이 올해 2023년 들어서 매주 좀 재밌는 테마 얘기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을 가져오셨는데요. 처음에 AI 얘기로 시작해서 뭐 AI 1월 한 달이 아니라 지금 2월 오늘 10일인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그 이머징 AI 관련된 설명을 네.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또 준비해 오신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내 정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준비해 왔어요. 내 정보, 네, 마이데이터. 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세요. 저는 그 경제적인 전문 용어보다는 쉽고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니까 참고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여기저기 모여있는 분산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여서 정보의 주체인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그 모아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이번에 법안으로 결정된 작년에 결정돼서 나갔죠. 결정된 그런 자료예요. 네. 지금까지 내가 쭉 모아왔는데 아나운서님 오늘도 카드나 돈 지불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 주차장 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마이데이터예요. 카드로 사용하면 내 일정이 교통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런 반경들 내 루틴들이 전부 다 마이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가 쓰는 금융 통장이랄지 보험이랄지 이런 것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화를 하는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가상의 공간에 모든 자료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은행, 카드, 보험사, 그다음에 금융투자사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내 정보를 모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내 정보를 놓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쌓여진 내 정보를 내가 이제 정보가 한 군데 모여지면 나의 정보는 다른 데서는 다 회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하고요. 네. 그 정보를 연결해서 호환시켜서 내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있는 정보를 병원에 넘겨서 예약을 잡거나 이런 계약들을 전체 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를 지금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반이 초창기이니까 네. AI도 데이터를 넣어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 내 데이터도 어딘가에 들어가서 나중에 AI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건강보험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진이에게 말하겠죠. 내 오늘 우리 건강보험 하러 가는데 어느 병원에 예약 잡아줄래? 그러면 진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있는 곳의 정보를 이 병원에 넣어서 진이가 예약을 잡아주는 이런 초기 단계에 지금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클라우드나 저장 공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걸 만드니까 지금은 비용 쪽으로 또 데이터가 계속 중복되니까 이게 어렵다 이러는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마
통합을 하든지 네. 모으든지 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AI에서는 이 내 마이 데이터가 지금 연동되고 내 루틴, 취향, 그다음에 내 질환, 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마이 데이터 종목들을 검색하셔서 관심 종목에 세 보시면요. AI가 조금 누르거나 AI는 올해 내내 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AI와 호환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마이데이터나 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데이터 관심 잡아서 종목 선정해 보시면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마이 데이터, 내 정보가 많은 곳에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제가 내일 병원 검진 예약이 잡혀 있긴 한데요. 병원 진료를 보고 그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서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직접 넘겨주고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이게 또 인공지능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계속해서 연관돼서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 좀 더 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은 마이데이터 관련된 설명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AI 관련 쪽에 투자하실 때 이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들고 와주실 거죠? 저는 쉽게 풀어서 또 종목 준비해 볼게요, 아이템. 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이해가 좀 쏙쏙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주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마이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우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좀 뜨겁게 지금 몇 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이거 한번 체크를 개장 전에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썰은 돌았었거든요. 네, 네. 하이브가 SM 이제 그 이수만 대표이사의 주식을 인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설이 나왔고요. SM의 대주주인 이수만 씨의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하면서 카카오와 SM이 동시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이브가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지분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개장 전에 한번 차트 통해서 하이브와 SM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 또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우리 엔터주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아주 산업군이 되어 네.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 K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훌륭하게 컸는지 네. 참 대견하고 자부심 느껴지죠. 네, 국민으로서. 맞아요.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브는 차트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 지수만큼이나 하락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차트를 뚫고 올라왔는데 제가 뭘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검은색 121선. 땅을 뚫어야 된다. 근데 네. 막 뚫었어요. 지금 막 뚫어서 이렇게 둘다가 눌림 한번 주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손절설만 분명히 잡고 가신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위치고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하이브? 정고 네. 지금 잡으시죠. 박스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정보를 잡으면 여기 지금 19만 4천 원 지지하는지 반등해서 여기 누르는지 이 자리 손절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내리는 파동이 A파, 내릴 때 B파, C파 그리고 조종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자리로 이렇게 조금 더 내리면 역 헤드앤숄더가 되는데요. 머리 있고 양 어깨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내리려는지 그냥 들어 올리려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많이 가지 않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인수설이 났는데 네.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손절선 명확히 지키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우선은 차트 통해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 BTS 이제 활동 중단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정말 쭉쭉쭉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좀 회복세가 보였는데 오늘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또 강한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M도 한번 살펴볼까요? SM JYP 엔터 이런 엔터주들이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도 경신하고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 SM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SM은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계속 상승했었죠. 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이걸 캔들 하나로 묶으면 이런 그림인데 이 박스를 지금 막 뚫었거든요. 보시면 박스를 뚫은 거죠. 네. 그러면 지지선은 82,000원 잡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 자리가 높기는 하고 지금 이슈가 소멸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보도가 완전히 나와 버렸네요. 그렇죠. 이슈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모르니까 주가가 계속 그 자리를 지지하는데 이슈가 일단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지 자리는 잡으시면 자리는 좋아 보이지만 또 우리는 손절이 없어야 되니까 원래 큰 이슈 뒤에 개미들이 많이 몰려요. 자, 손절 잡으시면 네. 91,000원. 91,000원. 조금 손절 폭이 크죠. 여기 눌리면 매수하시던지 네. 이 매수하셨으면 이 선 이탈하시면 대응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SM 어제 장중에는 5% 가까이 올랐었다가 종가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맞췄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어제 종가가 98,500원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손절 라인 91,000원 선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보시면 SM이 2위 그리고 하이브 4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뜨거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갑자기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이걸 확인을 하고 하이버와 SM 얘기 잠깐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48분 4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 확인하고 어제장 테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상 지수는 양시장 우선은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간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어제 종가보다 1.8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83선. 이렇게 되면 그저께 종가와 비슷한 상황이죠. 현재 2,48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좀 더 상승폭이 큽니다. 0.4%.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787선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제장 테마 분석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I 얘기를 조금 더 밀어두도록 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AI 관련된 종목이 어제도 잘 갔지만 저희 다른 테마 먼저 얘기를 좀 꺼내보자면은 건설기계 관련주들 사실 좀 저희가 주식 시장이 이런 부분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희가 원래는 이 건설기계주가 작년에는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도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도 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옴시티 이슈가 나올 때만큼 뜨거운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산밥켓, 흥국 현대에버다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대표주들이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이 테마 관련해서 한번 설명 도와주시고요. 이 중에서 좀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으시면은 그것까지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건설주 쪽에서는 두산바켓이 어제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하려는 추세를 했는데 네. 제가 갭은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가고 싶다 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기 마치 음봉으로 지금 갭을 띄워놨어요. 그런데 이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이게 색은 네. 음봉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의 종가보다 갭을 띄워서 훨씬 높여놨으니까 이건 음봉으로 보이는 양봉이에요. 그렇네요. 네. 전날 종가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 네. 전날 종가보다 올랐으니까 지금 이 종목도 경기 추세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하거든요. 오늘 시가 이탈을 하지 않고 혹시 이 갭 매우로 올 수도 있거든요. 35,000원. 그렇지만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기자재들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 밑에 있는 그 구조 인원을 하려 그러면 여러 네. 가지 산업 건설 기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쌍바닥을 강하게 찍었어요. 네. 찍고 추세를 돌려서 지금 V자 패턴이죠. 그다음에 눌렀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얼만큼 행보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두산 밥켓이 어제 좀 갭을 띄우면서 출발해서 한 3%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갭을 띄웠다는 건 강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렇게 쉽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우선은 35,000원 정도 오늘 장에서 이 갭을 좀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지켜보신다면은 두산마켓의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전문가님 저희가 그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이슈도 완전히 소멸된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갈 네.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건설기계 관련주들 흐름 좀 더 지켜보고 지금 탑승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눌림을 잘 보고 눌림을 어디서 지지하는지 또 어떤 그림에서 반등할 건지 이렇게 차트를 조금만 공부하셨다 그러면 타점 잡기는 쉽죠. 이 뉴스를 먼저 뉴스를 정하고 그 뉴스 따라서 종목 선정하고 또 그 종목 선정된 것에 차트에서 위치를 잡으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렵던데 정말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번호로 전문가님 이름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그리고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조금 저희 팍스 밀키트를 덜 알려진 종목들을 준비를 해 오시던데 항상 오시기 전에 그 차트 한번 확인을 해서 위치가 좋다 하는 종목들 가져오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그날 당일 급하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사놓고 차근차근 기다리면 상한가 치는 날 팔면 돼요. 제가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7%, 10%이 행보 박스 그리고 있는데요. 네. 주식을 하루 이틀만 하고 말 것 아니고 그럼요. 또 오늘 모든 수익을 다 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 그러면 제가 추천드린 저 같은 종목들 차근차근 매수해 보시고 한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야지. 1년에 2%잖아요. 이자가. 네. 그러면 우리는 3%, 5% 1년 잡으면 되는데 이걸 하루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보통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저랑 공부하게 되면 저항대가 있어요. 일봉에서. 네. 이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가 가는 것은 하루에 많이 가봤자 3종목, 네. 5종목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항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통 우리는 검색에서 그 종목이 검색되도록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한다 그러면 바닥에서 행보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하시면 차근차근 하시면 정말 수익에 3개월 물렸다. 내가 샀는데 3개월 하락하더라.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러면 차근차근 잡아서 매수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궁금하시면 또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차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쓸 수 있는 색깔로도 선정할 수 있어요. 오.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역배열을 어떻게 잡을지, 정배열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스토리 씌워놓은 곳에 이평선을 가지고 여기다 스토리를 씌워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항상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차트도 쉽게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시니까요. 오픈 채팅방 내에서 이렇게 전문가님 설명 들으면서 차트 공부해보시고 또 알려주시는 종목들 이게 단기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불안할 수 있는데 이제 저점에서 한번 저항받는 위치에서 담아 놓으시고 연이율보다 훨씬 높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우선은 다음 테마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은 어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카지노주들이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요. 네. 정부에서 저희가 왜 중국이랑 단기 비자 발급을 놓고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들 실제로 이제 양성률이 한 1%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이번 달 말쯤에는 그 단기 비자 발급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카지노주들이 수혜를 강하게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롯데관광개발 5% 넘게 올랐고 GKL도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토비스 같은 종목은 그 카지노에 있는 머신 관련 종목이라고 하던데 어제 이 종목 또한 5%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카지노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엔터주 얘기도 했었지만은 카지노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서도 좀 차트상 위치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시청자분들께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리오프닝 되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때 아닌가 이랬는데 지진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들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방이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개방이 되고 오는데요. 리오프닝주로 카지노주로 토비스 좋아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기 관련주. 네, 그렇죠. 지금 그 기계가 AI로 되고 모든 버전이 다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카지노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진보된 그런 기계가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 자리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전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지금 전고를 뚫지 못한 상태에서 장대를 올렸죠. 일단 6% 가까이 됐으니까 장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장대 올랐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발견할 때는 저항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핫하게 들어 올리니까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검색이든지 순위에서든지.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라고 보면, 가정을 하면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더 핫한 뉴스로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가가 어디서 시작할지, 그리고 전고인 11,700원을 뚫을 수 있을지, 이 자리에 지금 보시면 분명히 저항대 아래에 있어요. 이 저항을 뚫어 올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목표가 11,500원 잡으시고 여기서 뚫지 못하면 수익 내고 나오시고, 여기 뚫고 안착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리오프닝은 앞으로 여기 이제 지진이 조금 진정되고 이러면 리오프닝 돼서 우리도 중국하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오고 이러면 서로 교류가 활성해지고 제일 즐길 수 있는 게, 관광 가서 제일 즐길 수 있는 게 카지노잖아요.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조금 전에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양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약보합권 내에서 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스피가 한 0.3%, 코스닥이 0.17% 정도 내리면서 출발했던 점 먼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토비스 오늘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현재 토비스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11,260선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작년 2월 초에 12,1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좀 내려오다가 다시 1년 만에 그 비슷한 부근까지 회복을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목표가 11,500원 선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카지노 관련주들은 리오프닝 수혜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건설기계주, 카지노주 얘기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제가 종목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어제 장에서 이 대형주가 좀 크게 올랐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케미칼. 7.5% 넘게 올랐던데 뭐 네. 딱 기억에 나는 부분은 그 삼성 SDI랑 양극재 관련된 수주 계약 소식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테슬라 주가가 3개월 만에 $200 회복했다 이러면서 어제장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좀 괜찮았었는데 포스코 케미컬 이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건지 요즘 상승이 진짜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포스코 케미컬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 가고 싶어요. 아, 포스코 케미칼이요. 지난주에 고비가 저항이 24,000원 언저리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쌍봉 긋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죠? 네, 24만. 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탈중국화를 선언하면서 그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원자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도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을 탈출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염전호수, 리튬.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보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손절 라인은 항상 대응해 보셔야 되겠지만 23만 6천 원 잡으시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저항이 모두 다 뚫렸기 때문에요. 위에 매물대는 전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데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파동을 조금 계산할 줄 아신다 그러면 목표가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일단은 뚫었으니까 아마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포스코 케미컬 우선은 이 종목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어제 종가 비슷한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소재가 좋기 때문에 뭐 배터리 사실 제가 그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되게 자주 부르거든요.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가 계속해서 너무나 순환적으로 돌면서 잊혀졌다 싶으면 한 번씩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좀 사랑의 배터리라고 불러주고 싶은데요. 포스코 케미컬 입장에서도 이렇게 배터리 관련 좋은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최근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3만 6천 원 선 여기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포스코 케미컬 앞으로의 발전 여력이 정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각 9시 5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한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하락폭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7% 가까이 내리면서 2,464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가량 내리면서 781선, 그래도 여기는 아직 780선 버텨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실게요. 우선은 양시장의
개인 투자자들만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장에서 1,060억 정도 벌써 장 초반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325억 그리고 기관이 740억 정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개인이 60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반으로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랐었죠.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면 6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마치게 되겠네요. 현재는 4원 가까이 올리면서 1264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의 움직임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약품 섹터가 가장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가 오늘장 2.6% 내림세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2%, 영진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모두 2%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들은 최근에 이번 주는 좀 계속해서 힘든 모습이네요. 하나투자증권이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대신증권 우선주와 유한타증권이 2%대 내림세로 출발합니다. 오늘 장 철강금속 섹터도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철강, 제강 이름 붙은 종목들 모두 다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현재 1.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 섹터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락문화 업종 3% 가까운 올림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서 SM과 화이브 관련된 얘기 언급해 드렸었는데 SM 현재 16%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단숨에 11만 4천 원 주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갭을 띄우고 오늘장 출발했고요. 하이브까지 보시면 하이브가 상승 탄력이 더 작네요. 4%대 그래도 강세로 출발하면서 20만 한 6천 원 선의 움직임 포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른 엔터주들까지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키이스트가 6.5%, 큐브엔터 5%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JYP엔터 오늘장 3% 넘게 올리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업종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5%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AI 관련주들 약간 쉬어가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이 3.8%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는 3% 정도 내리면서 4,1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로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봤고요. 지수는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던 게 금요일에는 오르는 장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오늘 장도 역시 출발은 저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흐름 예측하고 계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느 나라든지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또 같은 인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형제의 나라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티르키예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이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선은 오늘 장 어제 옵션 만기일까지도 잘 버텨주고 미장에 비하면 우리 장 조금 덜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선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좀 조정이 받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종목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한 종목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도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루트로닉 사무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루트로닉이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 업체죠. 마찬가지로 좀 리오프닝의 수혜를 기대하고 저희 또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된 상황에서 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는 미용기기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제장에서 루트로닉 장중에는 한 3.5% 가까이 올랐다가 종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마쳤는데요. 오늘장 루트로닉 확인해 보시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한 3.5% 올리면서 25,300원, 400원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루트로닉 3우C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상한가 현재 진입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루트로닉 차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앞으로 좀 실내 마스크 해제라든지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자리는 좋은데요. 루트릭스 3우는 네. 그 우선주 배당을 3번째 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선주 한 번 있고 무슨 우선주 1 있고 우선주 2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차례 우선주를 배당한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오르네요. 근데 차트상에서 보면 네. 저희 지표에서 보면 땅을 뚫어야 된다. 121선을 넘고 이 땅에 버금가는 초록색이 네. 새싹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을 때는 골든 크로스라 그러고 그게 지속되면 정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뚫어 올릴 때는 순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매집을 했다 그러면 좋은데 이 종목은 우선주에는 우리 특별한 이슈를 가지지 않잖아요. 저희 우선주는 좀 아무래도 그렇죠. 무서우니까 너무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루트로닉 이 종목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전고점이 작년 4월에 29,000원 선인데 현재는 한 25,00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막 뚫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 뚫으면 상방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손절의 위치를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거든요. 네. 실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절의 라인을 잡지 못하면 주식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저항을 뚫었잖아요. 정고를 뚫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는 그냥 가도 부담이 없이 더 이상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느 그 호재에 의해서.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잡으신다 그러면 41,300원. 여기서 41,300원. 이탈하면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위에 저항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꽃도 한계가 있다. 꽃 피는 날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래서 그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얼마 올라갈 건지는 정해보시고 꺾일 때 매도하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종목이 그 우선주인 거죠? 네, 41,300원 네. 손절 라인. 네, 알겠습니다. 현재 54,2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 41,3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외에 좀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봐 드리자면은요. 아이윈 같은 종목 오늘 장에서도 13%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남전자가 오늘 7% 가까이 올리면서 현재 VI 발동됐다는 소식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2 오늘장 11% 급등하고 있고요. 이 종목 SM이 현재 14% 그리고 계열사들 마찬가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SM CNC가 19%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3,190원 선에서의 움직임 포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가격 제한폭까지 단숨에 끌어올린 종목 두 종목이 더 확인이 됐는데요. 꿈비 어제 상장하면서 따상에 성공했던 종목이죠.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한가로 마치게 된다면 2연상 성공에 돌입하게 되네요. 오늘장 현재 가격 방금 막 가격 제한폭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해성산업 1우선주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으면서 주가 18,980원 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7%가량 내리면서 780선이 무너지고 77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과 다음 주 전까지는 약간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차트 분석 통해서 알려주신 종목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장이 좀 하락할 때 같이 들어가면은 좋지 않나 싶은데요.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 금요일 아침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담아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오늘의 밀키트는요, SI 시스템 통합인데요. 그 AI로 지금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져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데이터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통합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맞게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에 따른 관련된 기업인데요. 지금 위치도 좋고요. 막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I는 그 관련된 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AI가 잠깐 누르거나 조정받을 때 이 SI가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견해 봅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드리는 선물,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SI 관련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오늘 장에서 제가 앞서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도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마이데이터 그리고 이런 SI 관련 종목들이 인공지능 관련주들 쉬어가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런 SI 시스템 통합 관련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신다면은 좀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종료 전에 들어와 보시기 바랄게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 오늘 장 좀 현재 지수 출발은 하락이지만 그래도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